사실 그때 솔직하게 말하고 결혼을 말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쓰고는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 피가 물보다 진하지 않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다정한 아빠, 홀로 딸을 키우는 따뜻한 아빠를 가진 그녀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에 소개되었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가족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텍사스에 살고 있는 엘렌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늘 외로웠지만 아빠가 곁에 있었으니 아빠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아빠는 때로는 엄하셨지만 하나뿐이 없는 소중한 가족이었죠. 아빠는 종종 엘렌, 이 세상에는 너와 나 단둘뿐이란다. 엄마가 없으니 너는 아빠 말을 잘 들어야 해. 아빠는 회사 일도 바쁘고 너를 돌보는 일도 힘들어라며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아빠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쁜 아빠가 힘들지 않도록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칭찬보다는 서툰 집안일에 대한 꾸중과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집에서는 늘 화가 나 계셨지만 함께 외출할 일이 있으면 늘 웃는 얼굴로 저에게도 다정하셨어요. 주위에서는 세상에 저런 아빠는 없다. 어떻게 부인이 죽고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냐며 아빠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빠는 밖에서 항상 우리 딸 하며 다정하게 불러주셨어요. 저도 늘 아빠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아빠가 힘들지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항상 기죽어 있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크면서 아빠는 더욱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나쁜 욕과 비난, 조롱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네 엄마가 죽었을 때 너도 같이 버렸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라며 화를 내는 강도는 강해졌고 집안일을 하지 않았을 때 혼이 나는 일도 늘었습니다. 아빠가 혼자서 나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회사 일이 힘드신가 보다라며 아빠를 이해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때쯤 아빠는 저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셨어요. 외관상으로 보일 만한 곳은 때리지 않으셨죠. 거의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아빠의 화풀이 대상이 되고 나면 아빠의 손에는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무서웠고 아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점점 무기력해져만 갔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가 저에게 속삭이던 무수한 말들이 저를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온몸에 핏기가 사라지듯 굳어가던 저였습니다.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건 저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죄인이 되고 아빠의 행동은 정당화되었습니다. 아빠의 말을 거스르면 안 되고 혼이 나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었기에 친구도 마음 나눌 가까운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행 중 다행으로 공부를 곧잘 했었죠. 좋은 대학교를 가는 방법만이 아빠에게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제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가길 강요하셨고 집에서 벗어날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번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티를 내신 적도 없었죠. 어느 날 재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온 가족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남편과 사별을 하고 저보다 한참 어린 남자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치가 떨렸어요. 이미 남자 아이와는 여러 차례 만났던 듯 친밀해 보였고 역시 세상 다정한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욕설을 하던 아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분과 남자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참 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사춘기 시기였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이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아빠와 같은 사람도
존재하니까요. 그동안 당해온 것들이 처음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이미 약속하셨던 분들이라 제가 반대할 수도 회방을 놓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재혼을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수없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어요. 그때 솔직하게 말하고 결혼을 말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쩜 저의 구세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아빠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아빠는 참 자상하신 분이야. 우리는 같은 처지라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단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함께하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야기하셨어요. 철저한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쫙 끼쳤고 아빠가 더 무서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다문 채 아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아빠도 변할 수 있다고 믿었었죠. 그렇게 우리 넷은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저와 다르게 참 따뜻한 아이였어요. 금세 누나라고 부르며 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도 좋으신 분이 분명했습니다. 제 생활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빠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어느 날 새엄마는 엘렌,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겠구나.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하려면 힘들었을 텐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엘렌 방 외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시더군요. 저는 그동안 해왔던 일이라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엄마는 정말 힘들면 가사도우미를 부를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은데 왜 더 좋은 대학교를 가지 않았는지 물어보셨어요. 차마 아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 같아 고마웠죠. 너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라면 지금의 모습일 것 같았습니다. 이하는 자주 모르는 수학 문제를 알려달라며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생활에서 힘들거나 친구들과 다툰 일 등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 맑고 편견 없는 아이였습니다. 새엄마는 한 번씩 한국 요리라며 떡볶이와 김치전 등을 해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는 회사 일이 힘드셨는지 또다시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집에 있으니 더욱 교묘하게 저를 닥달하셨어요. 또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엘렌, 긴장해라. 생활이 편해졌다고 너도 편해지면 안 된다. 조용히 속삭이셨죠. 혼자서 감당해야 할 때보다 더 무섭고 힘겨웠습니다. 혹시나 새엄마와 이한이 알게 될까 더욱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다시 시작된 폭력은 점점 횟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엘렌,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실수하기 마련이야라며 혼내셨고 늘 조심하라며 경고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으면 됐지 저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늦으시던 날 엄마는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한이 수학 문제를 물어보려고 제 방에 왔다가 아빠와 있었던 일을 목격한 모양이었습니다. 이한이 놀랐을 것 같아 걱정되었어요. 이한에게는 일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해뒀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항상 뭔가 조심스러워하고 편해 보이지 않아 자신들이 불편한가 걱정이었다고 이야기하셨죠. 혹시 지금 당장 말하기 불편하면 천천히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첫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미안해요 였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직감하셨는지 일단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이 느껴져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울면서도 아빠가 오면 어쩌나 걱정하는 모습을 보셨는지 아빠는 많이 늦으신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주셨습니다. 살고 싶어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고 아빠가 재혼을 통해 변하길 바랬다고 이야기하며 지난 이야기를 천천히 했습니다. 함께 말없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학대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게 학대고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며
그 피해에 무기력해지면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조차 못한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이쁜 아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이 착한 아이가 말하지 못한 죄책감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걱정하며 몇 번이고 다독여 주셨어요. 새엄마도 놀라고 감당하기 벅찬 일을 갑작스럽게 맞이했을 텐데 차분하게 저를 먼저 위로해 주었습니다. 엘렌, 좋은 엄마는 아니지만 함께하는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던 거 기억하니? 우리 차분하게 우리를 위한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동안의 묵은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으니 엘렌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으면 좋겠구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나 후회가 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동안의 묵은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으니 엘렌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으면 좋겠구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이안은 수학 문제집을 들고 방에 찾아왔습니다. 100점을 맞은 시험지를 내밀며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면서 나는 매일 누나 옆에서 공부를 할 거야.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을까? 외롭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아빠와 계속해서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야 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저도 아빠에게 벗어나 앞으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저로 인해 아빠가 불행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죄책감이라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결과는 아빠가 자처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다시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되지만 방법이 없다며 아빠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후 몇 차례 반복되는 아빠의 은밀한 폭력 행위를 녹음과 녹화를 통해 증거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의 일을 빠짐없이 써놓은 일기장을 가지고 엄마는 아빠와 단판을 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상담 치료를 받을 것과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회적 체면과 위상이 누구보다 중요하셨던 아빠에게 가장 무서웠던 것은 아빠의 이러한 이중성을 직장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인 아빠는 곧 진급도 예정되어 있고 자신이 평생 헌신해온 직장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다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평생 반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잃을까 두려웠던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급급했을 뿐 아빠는 저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먼저 놓는 일은 없을 거라며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엄마와 이안과 이사를 한 후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지 못했던 대학교로 옮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지난 시험에서 아쉽게 3등을 했다는 우리 이안의 1등하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가 이렇게 쉬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죠. 어느 날 온 아빠의 편지는 저를 또 한 번 슬프게 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찾아가거나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아빠와의 일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저에게 했던 폭력행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저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안과 엄마, 정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건 제게 행운이었습니다. 엘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힘든 나날들을 버텨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